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저는 요즘 기분이 좋습니다. 대한민국에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에게서 희망을 발견한 것 같아서 그러합니다. 그 사람들은 물론 사람이 살면서 많이 변하기 때문에 그 사람도 변하고 나도 변하기 때문에 인간관계라는 것은 불안한 관계이지만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지만 저는 두 젊은이에게서 희망을 받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 두 사람에게서 특히 희망을 보기 때문에 대한민국 미래는 밝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빨간 구독 버튼, 좋아요, 알림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이번에 한동훈 후보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준석 대표, 국민의당 대표 비판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준석 대표 싫어하는 사람 많습니다. 제가 그런 거 모르는 바 아니지만 저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희망을 갖는 것은 이준석 대표는 전략, 전술, 실천력, 머리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건 본인이 손해날 거 알고 비판받을 줄 알지만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면 그 욕을 먹고 비판을 받더라도 그 옳은 길을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대표에서 희망을 받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사실 정당의 대표는 그 공천권을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몽땅 가질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객관적인 기준만 딱 세워놓고 기초 시험 봤죠. 그 시험 문제 내서 시험 보고 그 결과를 다 지역위원장들에게 공천권을 다 넘기고 본인은 공천권에 대해서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당에서 자기 조직을 만들 수 있는 당대표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공천권은 권력과 돈이 한꺼번에 따라다니기 때문에 누구도 이거는 놓기 싫어하는데 이준석 대표 이거 다 놨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더 의심할 필요가 없죠. 이준석 대표를 모함하고 험담하고 욕하는 사람들은 저는 좀 인지 능력이 부족하거나 욕심에 사로잡혀서 이글거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때문에 저는 이준석 대표에서 희망을 본 것입니다. 여기에 같은 맥락에서 한동훈 후보 지금 청문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데 한동훈 후보 본인에게 청문회에서 불리할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시민 씨와의 소송 지금 하고 있죠. 그럼 유시민 씨의 소송을 취하한다 그러면 청문회에서 청문 보고서 채택하는데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습니다. 왜? 유시민 씨는 민주당, 특히 좌파의 정신적인 지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청문회를 잘 넘기 위해서는 취하한다고 하겠죠. 근데 취하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어디서? 지금 청문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민의힘 전주의 의원이 서면으로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장관에 취임하면 유시민 씨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취하할 것이냐고 질문을 했더니 취하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보냈습니다. 취하하지 않는 이유는 본인이 유시민 씨가 본인을 명예훼손한 것은 검사 한동훈이 할 일을 제대로 했다는 이유 때문에 공직자에게 보복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불법 행위다.
즉 내가 검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 그 제대로 된 역할을 한다고 본인에게 보복을 하기 위해서 유시민 씨가 불법 행위를 한 행태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다. 즉 여러분들이 아시나 안 봤지 2019년 12월 달 노무현 재단의 알릴레오 유튜브를 통해서 대검찰청의 반부패 강력부, 즉 한동훈 씨가 그곳에 근무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동훈 씨를 꽉 집어서 노무현 재단 계좌를 불법으로 계좌 추적했다. 이렇게 허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허위 주장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노무현 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까지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또 이것을 번복을 했습니다. 사과를 해놓고 사실이 아니라고 번복을 해서 1심에서 검찰이 1년 구형을 했습니다. 집행유예 없이 이 사람은 1년 징역을 살아야 된다고 구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후보자는 이런 문제는 고소를 취하면 안 된다. 즉 이것을 있으면 아니면 말고 식의 아니면 말고 식의 이러한 불법 행위는 용서하면 안 된다. 그래서 고소를 취하지 않는다. 나는 그래도 이렇게 대응을 할 수 있는 힘이라도 가지고 있지만 힘없는 국민들은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전례를 남기면 안 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르면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그런 법적인 원칙이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본인은 취하할 의사가 없다. 물론 이거 취하는 거 큰일 아닙니다. 하면은 본인이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청문회를 무사히 넘지 못하는 일이 있고 구설수에 오르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못하는 건 못한다고 코앞의 이익을 위해서 코앞의 이익에 연연하지 않고 나는 취할 수 없다. 너무 당당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당당한 모습, 눈앞에 보이는 자신의 이익의 정면으로 돌파하는 모습, 이권에 매달리지 않는 이 당당함, 비굴하지 않은 공무원의 모습, 너무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익에 의연할 수 있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 앞에 한 계급 진급이 눈앞에 있어도 본인의 소신껏 일할 수 없는 게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후보자는 내가 법무부 장관을 못하면 못했지, 또는 못하지 않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나는 할 말을 하는 공무원이 되겠다. 나는 할 말은 하는 법무부 장관이 되겠다. 법무부 장관이 돼도 할 말은 하겠다. 왜 장관은 말을 가려서 해야 되냐. 옳은 일이 있으면 그 옳은 일에 자기 소신을 분명히 밝히는 공무원이 되겠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 두 가지를 본다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한동훈 후보자는 굉장히 닮아 있다. 본인의 목전의 이익에 연연하지 않고 본인들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 길을 가야 되겠다고 정해지면 이익에 연연하지 않고 그 길을 가는 이 두 젊은이들을 보면서 저는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다. 이런 아주 행복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